여기서 불확정적이라고 보는 거는 그 장부 서류 열람을 그 신청을 해야 그 열람 등사를 이제 해주는 거죠,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회사 측에 이걸 먼저 일단 신청인이 그 주식회사 주주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장부 서류 열람을 어디 그냥 공중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떤 누군가가 그 이걸 장부 서류를 보고 싶은 사람이 회사로 와가지고 이거 장부 서류 좀 보여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그때 회사는 이걸 보여줄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걸 보여달라고 그 주주가 언제 찾아올지 뭐 회사 입장에서 알 수가 없죠. 네, 이런 것들은 그 주주한테 달린 거니까. 그래서 불확정적이라고 보고, 네, 이를 집행하는 데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는 거다. 네.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장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끔 뭐 어떻게 하는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주는 거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맞는 내용이고. 2번하고 5번이 같은 21년도 이 판례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어요. 채권자가 부대찌개 자금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채권자가 부대찌개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 권한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된다. 판례 내용 그대로 판결 유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거죠. 2번도 맞는 거고요. 열람 등사 허용 의무를 이렇게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는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 하나요.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이렇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적이고 조건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런 것들은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보겠다. 그래서 내용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부대체적 자기의무의 이행으로서 장부 또는 서류 열람 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등의 집행을 위한 장부 서류 열람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간접강제 결정에서 의무 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되 명한 경우에 채권자는 요구한 사실, 일단 요구를 해야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열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들을 다 증명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가지고 집행물을 받아야죠. 조건이 성취됐다는 거는 내가 회사에다 요구를 했다. 어떤 장부 보여달라고, 어떤 서류 보여달라고 열람 복사를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조건을 다 충족했으니 이제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되었으니 그 상대방 회사가 나한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걸 이게 집행물을 받아야죠.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는 이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다투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렇게 이의소를 통해서 아니 지금 저 주주가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열람 복사를 신청한 적이 애초에 없다. 근데 뭔 지금 간접강제 그 배상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저지할 수 있을 뿐 부대체적 자기임을 이행할음을 내세워 청구의회소로서 집행 자체를 배제해달라고 할 수 없고 할 수 있죠. 발령된 간접강제에 대해서도 청구의회소를 제기할 수 있죠. 여기 두 군데 고쳤네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를 통해 이렇게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근데 여긴 좀 있을 뿐 얘는 되는데 뒤에 내용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뿐 뒤에 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 지금 결론을 바꾸려니까 지금 접속사도 바꿔야죠. 그래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할 수 있지만 회사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회사를 말하는 거죠. 회사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할 수 있지만 청구이의소는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청구이의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둘 다 할 수 있죠. 3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2023 이거 최신 판례네요. 장부 또는 서류 열람을 허용하라는 이렇게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이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라는 거는 집행문을 부여를 왜 해줬냐. 집행문 부여라는 거는 아까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조건이 성취되려면 회사에 와가지고 주주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열람해주세요. 이거 복사하게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야 그때 회사가 그 신청을 받고도 안 해줬을 때 예금 기한이 바로 도래했다고 은행의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예금주가 은행에 찾아와가지고 이거 예금 돌려주세요라고 말을 해야죠. 그랬을 때 은행이 돈을 그 예금과 이제 소정의 이자를 계산해서 돌려주겠죠. 그걸 돌려주지 못했을 때 이행지체가 생기는 거지. 이 사람이 예금주가 와서 신청도 안 했는데 그 예금 채권에 그 예금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은행에 어떤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와서 그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은행 내 예금 적금을 출금해 달라고 그거를 뭐 해지 신청 아니면 환급 신청을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같은 논리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주주가 와서 이렇게 신청한 사실 자체가 애초에 없는데 그럼 조건이 성취되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랬는데 집행문 부여가 나가면 그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따져야겠죠. 아니 집행문 부여를 왜 해줬냐?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연락 복사해달라고 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져 이렇게 접속사가 둘 다 할 수 있어요.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청구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자, 부대체적 자기임을 이행할음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열람 복사 해줬다. 예. 그 주주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보여달라고 하길래 열람 다 시켜줬고 이거 복사해 간다고 하길래 복사 다 해줬다. 열람 복사 다 해줬다. 예, 다 해줬는데 뭘 자꾸 부대체적 자기를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그 간접강제 배상금을 배상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 열람 복사 다 해줬는데 뭘 배상을 하라는 얘기야. 다 이행했는데 라는 걸 가지고 청구에 의해서 이거 실체적 사유를 다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본래 집행관의 판결에 대한 집행 자제를 배제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간접강제 돈을 의무 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거니까 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거를 이 집행하지 않도록 배제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는 서류 열람 복사를 해줬으니까 주주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돈을 내라는 거야? 뭘 배상을 하라는 거야? 이러고 청구 이해소를 따질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둘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만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죠. 청구 이해소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이 판례는 알고 있어야죠. 이거 서류 장부 열람 복사 이거 주주 3% 이상 주주. 네. 이거는 상법에서도 중요하고 상업 등기에서도 중요한 적이죠. 네. 아까 그 직무 대행자하고 임시이사, 일시이사 그거 구분해가지고 두 가지 개념 그 권한이 어디까지 되는지 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상업 등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상법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민사집행은 거의 뭐 민법, 상법, 민사소송, 부동산 등기, 공탁, 뭐 가족관계까지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네. 상업 등기까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였고 채무자가 간접강제 결정해서 명한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할 수 있어야죠. 네. 이행 기간 안에 해야지 뭐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죠. 네. 열람 복사를 신청을 했는데 오케이 열람 복사 해줄게. 근데 10년 있다 해줄게. 이러면 의미가 없죠. 내가 필요한 건 지금인데 그런 느낌인 거죠. 네. 2013년도 판례고 심리적 강제수단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무이다 이런 제재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후에 하게 되면은 일단 열람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열람 복사를 해줬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늦게 해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겁니다. 맞는 내용이고 5번은 아까 위에서 했죠. 네. 이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시기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조건이 필요 없죠. 확정되어 있으면. 근데 반대로 이게 확정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거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건 성취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내가 회사에 가서 그거를 열람 복사를 요청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열람 복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해야죠. 그래서 간접강제 배상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면 회사는 아니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열람 복사를 신청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해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우리 열람 복사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줬다니까요. 근데 왜 배상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러고 청구 이해소로 실체적 사유를 다툴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26번 가압류에 관한 다음 설명조 옳지 않은 거. 가압류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네. 채권에 대한 1번, 2번이 같은 그 판례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인 거 보니까 이거는 맞게 내고 2번을 슬쩍 붙였나 봅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되고 그쵸?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일부에 대하여만 이렇게 하는 때에는